이 가족들이 하는 일을 보면 하루 종일 다 같이 먹을 것들을 마련하고 요리하고 그 다음 식량을 준비하는 일들이 거의 다예요. 밀가루로 만든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국물을 곁들인 토끼고기 스튜, 고기, 채소 등을 데쳐 소금과 후추로 조미한 요리, 베이컨 기름으로 향기를 돋군 뜨끈뜨끈한 옥수수빵, 옥수수빵에 찍어 먹는 꿀. 안녕하세요. 김보경의 책 읽을 결심입니다. 추석이잖아요. 사실 추석이나 설날같이 좀 긴 연휴가 있는 시기야말로 좀 나 오랜만에 책 한 권 읽었다 이런 느낌을 가지기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추석에 어떤 책을 읽어보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오늘 큰 숲 작은 집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추석에 책을 읽는다. 어떤 책을 읽고 싶으세요? 첫 번째로는 일단 재미있는 책 읽고 싶으실 것 같아요. 만화책이나 재미있는 소설책. 좀 쉬고 싶잖아요. 그동안 지쳤으니까. 그런 재미있는 책을 읽고 싶어 하실 것 같고, 두 번째는 시간이 있으니까 좀 대단한 걸 읽어보고 싶다. 좀 길고 두꺼운 책, 그리고 추천 도서들 이런 걸 읽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 동안에 나 이 책 독파했어. 이런 거 SNS에 올려보겠어. 며칠 동안 계획해서 내가 이거 이번에 꼭 한다. 이런 걸 올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좀 의미 있는 책을 읽으면 뭔가 뿌듯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거, 익숙한 거 이런 것들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연휴에 보면 텔레비전에서도 옛날 영화들 틀어주잖아요. 그게 딴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익숙하지만 좋아하는 것들 반복해서 보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연휴 때 읽기 좋은 책 중에 하나로 저는 예전에 내가 읽고 좋아했고 계속 읽고 싶어하는 책 이런 것들을 추천합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책은 아마 이 세 가지가 다 만족되는 책일 것 같아요. 일단 재미있고 대단한 책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예전에 읽었고 앞으로도 계속 읽기 좋은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큰 숲 작은 집이란 이 책에 대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숲 작은 집, 이 책의 대단한 점, 미국 사람들 이 책 다 압니다. 우리로 치면 어떤 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필독서, 누구나 다 읽어야 되는 책, 엄마 아빠들은 다 아는 책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지만 굉장히 인기리에 반영됐던 초원의 집이라는 TV 드라마가 있어요. 그 TV 드라마의 원작 소설입니다. 사실 저도 그 드라마를 알 정도의 연배는 아닌데요. 미국에서는 1974년에 만들어져서 10년 동안 방영된 드라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판 전원일기 같은 거죠. 그래서 미국의 그 개척 시대를 다루는 그 한 가족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 노라 잉걸스 와일더의 집도 보존되어 있어서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가고 학생들도 많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책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사실 아동문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읽으면 좋지만 글을 좋아하는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있고 주인공도 어린 소녀예요. 5살 때부터 시작해서 성장하여 결혼할 때까지 이야기를 쭉 다룬 총 9권의 책입니다. 자, 9권의 책이라는 것에 약간 놀라실 필요는 없고요. 한 권 한 권 따로 읽어도 되고 이번에 내가 미드 한번 몰아보겠다 이런 것처럼 쫙 몰아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수 있는 책은 비룡소라는 출판사에서 번역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모비딕 읽었는데 이 책도 김석희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추천사에 보면 영문학자이자 수필가인 장영희 선생님이 추천사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동문학이라고 이렇게 그냥 가볍게 여기기에는 이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되게 큰 거죠. 내공 있는 번역가와 굉장히 유명한 작가분들께서 앞다투어 추천하셨고 번역하신 작품입니다. 이 책은 흔히 말하는 초원의 집 시리즈의 첫 번째 권입니다. 원래 이 노라 잉걸스 와일더가 썼을 때는 잉걸스 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소설들이 나왔어요. 9권들 제목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적어왔는데 1권이 큰 숲속의 작은 집, 2권이 대초원의 작은 집, 3권이 플럼 시댁가, 4권이 실버 호숫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9권은 전부 다 주인공이 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잉걸스 가의 둘째 딸 로러가 주인공이에요. 이 한 가족의 이야기를 쭉 그리고 있는데요. 당연히 가족
구성으로 치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언니, 그다음에 여동생 이렇게 5가족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건이 뒤로 가면 막내가 태어나서 이제 막내는 이름이 그레이스거든요. 그레이스라는 여동생이 하나 더 생기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책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림이 있습니다. 안에도 보면 이렇게 사파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사파들이 굉장히 정겹고 예쁩니다. 이 사파를 그린 사람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가스 윌리엄스라는 작가입니다. 샬롯의 거미줄이라는 동화책이 있거든요. 그 동화책의 그림을 그린 사람이 바로 가스 윌리엄스라는 사람입니다. 네, 큰 숲 작은 집의 시대 배경을 아시면 이 책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 책은 미국의 19세기 후반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룹니다. 시기로 보면은 1830년 그 인디언 추방법이 됐던 이후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남북전쟁을 겪은 다음입니다. 스칼렛 오하라가 나왔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잖아요.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고, 위스콘신주라는 곳에서 숲속에서 사는 가족들이 나중에 이제 서부로 이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서부로 가서 자기들의 땅을 개척하고 또 농사를 짓고 거기서 다시 또 이주하고 이런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발가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 인디언들의 역사와 미국의 이제 영토 확장에 대한 편을 이야기하신 그 교수님이 있었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되게 인상적인 게 2가지가 있었어요. 미국의 건국의 역사는 어쩌면 미국 원주민들의 추방사라고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 얘기를 이렇게 쭉 다시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거기서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그 강의에서 한 장의 그림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 미국에 이제 온 이주민, 백인 이주민들이 새로운 땅을 이렇게 개척하러 떠나는 풍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전부 다 마차를 타고 농기구를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가요. 미국이라는 그 거대한 대륙을 어떻게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나라로 만들 수 있었을까? 백인들의 어떤 정복력? 이런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거기서 좀 색다른 설명을 하나 합니다. 보통 침략자들은 군대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국에 있는 자기들의 가족들을 남겨두고 주로 이제 군인들과 이제 행정가들이 가서 거기를 이제 지배하는데, 미국이란 나라의 어떤 이주민들은 다 가족들을 끌고 저기서 정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하느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 정신을 이야기할 때 이제 기독교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기독교 정신이 중요한 것은 신께서 그곳에 가서 살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가 될 수 있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이었고, 이 큰 숲 작은 집도 그런 면에서 미국의 19세기 한 가족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자기들의 삶을 개척해 가는지를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큰 숲 작은 집 시작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오랜 옛날 미국 위스콘신주의 큰 숲속 통나무로 지은 작은 집에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책들 보면 그 Once Upon a Time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딱 주면서 시작하는 전형적인 아동무당입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라는 걸로 딱 시작하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좀 풀리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방어 기제 같은 게 딱 사라지고 그 이야기 속으로 편안하게 들어가는 느낌? 예, 그렇게 첫 문장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숲속에서 이 가족들이 사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냥을 하고 어머니는 요리를 합니다. 아이들도 부모님을 돕습니다. 언니 메리는 엄청 착하고 예쁜 소녀고요. 노라는 프랑스 조랑말답게 굉장히 씩씩한 둘째 딸입니다. 추석 연휴에 왜 제가 이 책을 소개할까 이런 생각을 했냐면, 명절이라는 것이 가진 거는 결국 2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추억을 소환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도 명절 때 모여서 하는 얘기는 다 옛날 얘기 하시잖아요. 저도 어릴 때 보면 너무 신기했던 게 이모, 엄마, 할머니가 만나서 명절에 옛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 그랬는데. 그 다음 명절에 모여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명절이라는 것이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주는 시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숲 작은 집을 읽으면 19세기 말에 있었던 미국의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 그다음에 우리 가족의 옛날 이야기를 읽는 듯한 기분을 들 수 있습니다. 김보경의 책 읽을 결심에서 읽는 초원의 집의 2가지 포인트. 네, 첫 번째는 먹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가족들이 하는 일을 보면 하루 종일 다 같이 먹을 것들을 마련하고 요리하고 그 다음 식량을 준비하는 일들이 거의 다예요. 그거를 저도 어릴 때 읽을 때마다 우와 맛있겠다 이런 생각했고 9권 전체 이런 얘기가 많은데 한 부분 정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로 만든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국물을 곁들인 토끼고기 스튜, 고기 채소 등을 데쳐 소금과 후추로 조미한 요리, 베이컨 기름으로 향기를 돋군 뜨끈뜨끈한 옥수수빵, 옥수수빵에 찍어 먹는 꿀. 이 소설에는 온갖 음식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책이 메이플 시럽 만드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단풍나무 숲으로 가서 이렇게 단풍나무에다가 수액을 거둘 수 있는 이렇게 깔때기 같은 게 이렇게 꽂고요. 거기 나오는 수액을 담아다가 끓이고 그거를 이제 눈을 받아서 그 수액을 이렇게 뿌리면 차가운 눈 위에서 그 수액이 딱 굳잖아요. 그럼 이게 단풍나무 꿀 사탕이 되는 거죠. 이 먹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가족이라는 거는 결국 대가족이든 작은 가족이든 함께 먹고 자고 입는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특히 이 책을 읽으면 원래 인간이라는 것은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먹고 입고 자고 자기를 돌보는 일들로 인생을 삽니다. 이 큰 숲속의 작은 집, 이 얘기를 보면 아버지가 사냥을 갔다가 허탕치는 일, 엄마가 요리를 하다가 다치는 일, 이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생각해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을 산다는 것들이 다 이런 일들을 어쩌면 행복하게 하는 일이 아닐까? 이런 느낌을 주는 책입니다. 큰 숲 작은 집을 읽는 2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형제간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노라는 그 3딸 중에서 좀 명랑하고 씩씩한 둘째 딸입니다. 언니 메리는 금발머리에 파란 눈을 가지고 굉장히 예쁜 소녀로 나와요. 꼭 형제지간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어릴 때 나보다 예쁜 아이, 그리고 나보다 착한 아이, 이런 애들에 대해서 느끼는 약간 질투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 가슴속에 이렇게 추억으로 남아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이제 사냥해서 잡은 동물의 털가죽을 팔러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모든 가족들이 읍내로 나가서 가게를 찾아갑니다. 그때 가게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가게 주인은 아빠와 엄마에게 말했다. 정말 예쁜 따님을 두셨군요. 가게 주인은 메리의 금발머리가 예쁘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라의 머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라의 머리는 예쁘지도 않았고 금발이 아닌 갈색 머리였다. 네, 노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는 어린 시절의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엄마에게만 칭찬받는 오빠나 언니가 밉고, 그렇지만 또 오빠나 언니랑 놀면서 또 행복했던 기억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정말 촘촘하게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나도 이랬었는데 이랬던 장면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었을 때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엄청 공감했고 지금도 읽으면서 맞아, 지금도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책 속에서 좀 어린 시절의 나, 그런데 숨어있는 나,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숲 작은 집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이제 나눠봤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가장 잘 아는 이야기, 그리고 언제나 흥미를 잃지 않는 이야기는 바로 내 이야기다. 노라 잉걸스 와일더라는 작가가 이 책을 썼을 때의 나이가 언젠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64세였습니다. 할머니였던 거죠. 어떻게 책을 쓰게 되었냐 하면 그 노라 잉걸스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딸을 낳는데 그 딸도 작가예요. 그래서 그 딸이 엄마에게 조릅니다. 엄마가 나한테 어릴 때 맨날 해줬던 얘기들 있잖아. 그 얘기 너무 재밌었어. 책으로 한번 쓰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노라 작가가 푸른 줄이 쳐져 있는 공책에 손으로 쓰기 시작했다 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어머, 어떻게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기억할 수 있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나이가 들수록 뭔가 더 또렷해지는 기억들이 있잖아요. 아마 로라라는 작가도 아마 그래서 그렇게 자세하게 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가족들의 이야기가 그냥 알콩달콩 재밌게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읽으면 엄마랑 아빠랑 그다음에 형제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재밌게 살았구나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실제로 이 가족들이 겪었던 일을 지금의 눈에서 보면 굉장히 가난한 가족입니다. 아빠가 사냥감을 못 잡아오면 먹을 게 없고요. 농사를 망치면 또 먹을 게 없어서 고생을 해야 됩니다. 배고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만도 한데 이 어린 로라가 이제 쓰는 건 그렇게 쓰지 않죠. 식료품이 다 떨어졌지만 엄마는 남은 재료를 가지고 굉장히 멋진 성찬을 만들어냈다. 이런 표현들 나오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는데 굉장히 별거 아닌 사탕 하나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탕 하나에 대해서 너무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행복해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 가난의 풍경이라는 것을 어린 눈으로 그렸을 때는 내가 그때 느끼고 행복했던 것을 중심으로 쓰면서 우리의 지금 마음에도 와닿는 한편의 굉장히 훌륭한 작품으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큰 숲 작은 집 이야기를 읽고 나면 내 어릴 때 이야기도 책으로 한번 써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미국에서 나온 책 중에 더 아트 오브 메모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메리 카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메모아가 이제 회고록이니까 회고록 쓰는 법이거든요. 근데 회고록이란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자기 옛날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에 대한 노하우를 담고 있는 책인데요. 이 큰 숲 작은 집이야말로 그게 굉장히 훌륭하게 잘 구현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인간의 기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런 걸 새삼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추억에 대한 명언을 좀 찾아봤는데 2가지 명언이 눈에 가더라고요. 행복은 당신의 경험이 아닌 당신의 기억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은 우리에게 추억을 주셨기에 우리는 한겨울에도 장미를 품을 수 있다. 이 두 격언이 저는 추억을 미화하거나 되게 어려웠던 일도 시절이 지나가면 다 좋은 일이지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힘든 일을 겪을 수 있고 지금도 고통에 이제 처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남게 하는가는 인간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로라라는 작은 이 소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와 아빠와 그 다음에 언니와 동생 그리고 나의 이야기가 이건 힘들었어, 이건 싫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살아있고 이것들이 다 소중한 일들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걸 과장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즐거웠던 거를 또 너무 이렇게 즐거웠다는 식으로만 얘기하지 않는 그런 담담하지만 굉장히 깊은 울림이 있고 읽다 보면 맛있는 게 먹고 싶어져서 막 요리를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책입니다. 큰 숲 작은 집 여러분들도 한번 이번 추석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